시장으로 수익, 그게 매출이 그래도 한 500만 원 넘게 나왔거든요. 와. 되게 고무적이었죠, 저한테는. 그쵸.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2년째 누적이 한 5억이 조금 넘었어요, 매출이. 모든 일을 다 핸드폰으로 거의 하니까 네. 스마트폰으로 찍고 뭐 색감 보정 이런 건 그 인별그램 안에 있는 그 보정 그걸로 하던지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이게 제 사무실이에요. 자기 전에도 할 수 있고 뭐 차 안에서도 할 수 있고 뭐 돌아다니면서도 할 수 있으니까 비용이 안 들잖아요. 많이 팔려고 하기보다는 CS를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판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1인 사업자로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을 좀 구분하시면서 하시는 게. 안녕하세요. 부자의 세계 진행을 맡은 여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첫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돈을 가장 현실적으로 벌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뭐 부자들의 세계, 부동산, 그리고 주식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PD님과 작가님들이 섭외를 해주셨는데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정보를 알려드릴 게스트 나오셨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쪽 보시고. 네. 네. 안녕하세요. 유누맘 윤여진입니다. 유누맘 윤여진님. 네. 유누맘 하면 요새는 그래도 많이들 알고 계시죠? 네네. 제 이름보다 아들 네. 이름이 더 유명해져가지고 조금 질투나긴 한데 네. 별명을 잘못 지은 것 같아요. 좀 뭔가 더 저한테 의미 있는 걸로 지을 걸 이렇게 될 줄 모르고. 그렇죠. 네. 모르시는 분들을 네네. 위해서 조금 더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네네. 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현재 인스타그램에서 여우마켓이라는 네. 작은 인스타 마켓을 운영하고 있고요. 클래스 101이나 유튜브 대학 같은 데에서 인스타 마켓을 창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강연들을 또 하고 있지만 가장 주업은 지금 현재 인스타에서 공동구매? 그쵸. 이게 원래 주업이신 최근까지 가장 주업은 제가 11년 동안 학생이었고요. 네. 이제 8월에 11년 만에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공부의 긴 여정이 끝났어요. 네. 그리고 이제는 학생으로서는 이제 끝났으니까 네. 인스타 마켓이 주업이 되겠네요. 서울대학교를 나오셨어요? 박사학위는 서울대학교에서 네. 받았지요. 와, 네. 학력이 굉장히 좋으신데 네네네. 내가 인별마켓을 하는데 서울대를 다녔던 게 도움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왜요? 오히려 마이너스인 경우가 더 많았다. 저는 이제 소비자 행동을 전공을 하는데 저한테 있던 그런 프라이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네. 공부를 평생 잘 하고 살았으니까 그게 이제 처음에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장애가 됐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왜냐면 나는 이거 그냥 장사하는 거는 부캐라고 하죠. 네. 그냥 뭐 조금 하는 거야. 그냥 나 실험하는 거야, 실험. 나 이거 나중에 교수 되면은 내 케이스로 쓰려고 지금 그냥 실험하는 거야. 이렇게 한 6개월을 제가 했거든요. 이게 막 확 마음이 안 가더라고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왜 굳이 인별그램을 선택을 하셨는지. 제가 이걸 시작했을 때가 2018년 4월이에요. 네. 제 첫 사업자 낸 달이. 근데 제가 아이가 이제 2017년 11월생인데 그때가 3, 4개월, 이제 4, 5개월 될 때예요. 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네. 저는. 근데 특히나 이렇게 경단이신 분들이 다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 전에 전생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그 어떤 아이와의 삶이 당연히 아이가 있음으로 해서 느껴지는 행복도 있긴 하지만 내가 너무 뒤처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우울함이 되게 많죠. 10년을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아이 낳았다고 학교를 그냥 관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갑자기 뭐 어디 취업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집에만 있기엔 너무 우울하고 약간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던 데다가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뭐 사업한다고 뭐 남편한테 돈을 달라고 할 그런 상황도 당연히 아니었고 그러면 내가 이런 어떤 갇힌 상황이잖아요. 돈도 없고 내가 자유롭게 나갈 수도 없고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사실 별로 많지 않은 상황에서 자본이 없이 리스크가 없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때 이제 인별그램에서 쇼핑을 엄청 많이 한 거예요. 네. 아이 처음 낳으면 물건이 진짜 많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 그런 시장이 있다는 걸 저는 그 전에 잘 모르고 있다가 보니까 여기에도 큰 시장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유통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쉽게 했죠. 생각하셨나요? 네, 좀 쉽게 생각한 면이 커요.
아니 그러면 뭐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도대체 얼마나 이 마켓이 대단하길래 우리 유노맘의 마켓이 대단하길래 네네. 이렇게 방송까지 나오셨나?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매출로 봐야겠죠? 네. 네. 어떻게 뭐 매출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근데 매출은 이렇게 네. 대단하지가 않아서 네.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네네. 그래도 제가 올해 4월이 이제 2년이 됐는데 네. 2년째 누적이 한 5억이 조금 넘었어요, 매출이. 그게 대단하지가 않다고요? 근데 저는 혼자잖아. 그죠? 저는 네. 이제 혼자잖아요. 네. 직원도 없고 뭐 아무런 장비도 없고 그냥 네. 저 스마트폰이랑 저 혼자 하고 사무실도 없고 이제 비용이 0원이죠. 그러니까 비용이 0원인데 매출은 근데 유통업이니까 매출이 저의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죠. 어쨌거나 매출이 한 5억 정도는 오우, 네. 대단하지 않다라는 게 겸손하게 너무 말했나? 너무 겸손하신데 네. 5억 정도면은 2년 동안 5억이면 저는 제가 봤을 때 너무 대단하신 것 그래. 같은데요. 요새 너무 대단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막 네. 1년에 100억 벌었다 막 이런 분들도 많아가지고 제가 뭐 감히 네.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혼자서 제가 아무도 저한테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혼자서 한 것 치고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스스로 대단하신 굉장히 거예요. 자랑스럽죠. 네. 네. 그러면 처음에 인별마켓 시작하실 때 어떤 아이템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이제 저는 제가 얼마나 무식했냐면 제가 이제 애들 거를 책이나 이런 걸 수입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영어를 어쨌건 영어가 편하니까. 육아템을 보통 네네네. 하시는군요. 제가 영어가 편하니까 이제 메일 해가지고 내가 수입하면 되겠다. 굉장히 무식한 생각이었죠.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수입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이제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인별 마켓을 그냥 다른 여타 다른 유통업이랑 똑같이 생각했어요. 내가 뭐 네이버에서 뭔가를 한다든지 뭐 어떠한 온라인 쇼핑몰은 다 똑같다고 저는 근데 생각을 가게가 하고 있고 그냥 이게 인별마켓인 그쵸. 것뿐이다. 그냥 이제 물건을 내가 어디서 그럼 구해올 수 있을까? 그럼 도매가 있고 총판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원하는 물건을 취급하는 도매나 총판을 제가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이제 아이의 교구를 사는 데를 가보면 대부분 상품 정보가 밑에 고시가 돼 있어요. 쭉 내려가 보면 수입원이 누군지 그럼 거기에 연락을 해요, 무조건. 네. 그냥요? 저 안녕하세요. 저 인별그램에서 저 물건 팔고 싶은데 처음 할 때 팔로워가 어떻게 1000명 조금 넘었나? 1000명? 네. 많지는 않으셨네요. 그쵸, 많지 않았죠. 그냥 순수. 그쵸, 네. 그쵸. 실제로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네네. 그리고 물건도 다 구색을 갖춰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몇 군데 돌아다녀 보니까 구색도 필요 없어. 그냥 한 번에 하나씩만 팔면 되는 거야. 근데 그 총판 사장님이 그걸 오케이 했어요. 팔로워도 별로 없고 어. 사실 보면은 그냥 일반 애기 엄마 그쵸, 인스타그램일 텐데. 근데 지금은 이제 인별 마켓이라는 그 어떤 유통업 자체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게 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2년 전만 해도 불과 2년 전만 해도 많은 분들이 잘 몰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그냥 뭐 G마켓이나 11번 가나 뭐 이런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거예요. 제가 그냥 물건을 그냥 띄워다 파는 거죠. 근데 그분들 팔로워 없잖아요. 네. 그분들 팔로워 없어도 도매에서 물건 띄워다 팔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냥 그렇게 저는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분들도 그 업체 분들도 똑같이 생각을 하셨어요. 모르겠지만 인별그램에서 물건 파는 게 난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데 되는 거랑 똑같은 거냐? 똑같은 거. G마켓 되시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저한테 가격을 주시면은 사입 가격이랑 뭐 위탁 가격 이런 걸 주시면은 네. 제가 판매가만 조금 조정을 이제 공구는 좀 더 저렴하게 하잖아요. 네.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제 마진을 깎아서 그냥 제가 조금 판매가를 싸게 더 낮추고. 해도 되죠. 그러시던지 약간 이렇게 돼서 뭐 그냥 저 잘 사람이 모르니까 팔겠어? 잘 모르니까 판다니까 뭐. 그죠. 잘 안 팔렸죠. 근데 그렇게 시작은 했어요. 무자본으로 시작을 하신 그쵸, 거죠. 무자본으로 시작했죠. 그죠? 네. 뭐 마켓을 사용하는 비용도 들지 않고 네, 이거 그냥 네, 내가 네. 계정만 그쵸, 만들면 그쵸. 되니까. 네. 근데 사실상 업체에서 물건을 갖고 올 때는 보통 디파짓을 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몇 개까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타 다른 오픈마켓도 마찬가지인데 사입을 하거나 위탁 판매를 하거나 두 가지 방식으로 네. 주로 온라인 유통업이 사입이라는 이루어져요. 건 내가 미리 그쵸. 예. 사입이라는 건 내가 10,000개씩 뭐 물류창고에 자금을 내가 먼저, 사서 예. 그다음에 그걸 판매를 하는 거예요. 위탁은 그 제조원이나 브랜드에서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판매가 되면 그들이 이제 배송을 해주는 건데 이제 인별그램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공구는 대부분 다 위탁 판매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미리 사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본이 들지 않고 이제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런 물건을 위탁 판매로 대주는 업체가 전혀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리 막 도매도 찾아보고 총판도 찾았어야 됐는데 하루에 10개씩
거의 몇 주를 보낸 적도 있어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없었는데 박람회가 네.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뭐 그렇죠. 뭐 유아교육전이나 인테리어, 뭐 유아교육, 뭐 책 관련 이런 게 네네네. 많은데 거기 가면은 생각보다 물건은 되게 좋은데 유통을 할 데가 없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대표님들이. 정말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초반에 이렇게도 하고 뭐 수입업체랑도 하고 돈을 거의 한 번 못 벌다가 한 2달 동안 유아교육 박람회 이제 가서 돌아다니다가 화장품을 이제 아이들 화장품을 하시는 분을 찾은 거예요. 네. 근데 그 화장품 같이 갔던 친구가 그걸 발라봤는데 좋았다 얘기를 해서 제가 거기 가서 저도 발라보고 싶다고 이제 샘플을 달라고 하면서 명함도 좀 달라. 내가 물건을 파는데 다시 연락드려도 되겠냐.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가져와서 아이한테 발라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죠. 보니까 인별그램에서 안 파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해도 되냐고. 1년밖에 안 되신 브랜드예요. 근데 그분들은 우리 지금 우리 자사몰밖에 안 파는데 팔아주면 고맙지. 그게 몇 번째 아이템이었어요? 그게 한 5번 이낸 것 같아요. 거의 초창기네요. 네네. 네, 근데 네. 그게 처음으로 그게 매출이 그래도 한 500만 원 넘게 나왔거든요. 와. 처음에. 판매 수익은 훨씬 적었지만 어쨌건 매출이 그만큼 나왔는데 되게 고무적이었죠, 저한테는. 그렇죠.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저는 되게 궁금한 게 그러면 그 제품을 그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포스팅을 올리셨어요? 차별점이 있으니까 고객들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저는 제 이제 물건 파는 포스팅에 와보시면 글이 정말 길어요. 정말 긴 글이에요. 안 보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긴 거. 똑같은 얘기를 제가 네. 처음에 이제 그런 글을 쓸 때 우리 남편이 이걸 누가 읽냐. 그냥 사진만 이렇게 좋아요 누르고 누가 넘기니까. 읽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엔잡을 할 때 약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우리의 전생을 버릴 필요는 없어요. 우리 전생이 다 전생이요? 있잖아요. 갑자기 전생까지? 저의 전생은 학자가 제 전생이잖아요. 공부하는 사람이. 네. 근데 저의 전생에서 제가 제일 잘하는 건 뭐냐면 글을 읽고 쓰는 거예요. 저는 지금 10년간 그것만 하고 살았으니까. 근데 그걸 버리고 제가 뭐 갑자기 감성 사진을 찍는다거나 사진 잘 찍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남을 쫓아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글 잘 쓰니까 글을 쓰는 걸로 저의 어떤 마케팅 포인트를 잡기로 했는데 우리 남편이 계속 그거 아무도 안 읽는다. 이거 너무 길다. 정보가 너무 많다. 네. 저는 이제 교구를 하나 팔아도 뭐 이거는 몬테소리 교육의 기조인데 몬테소리 교육은 뭐냐면 누가로부터 시작되고 이런 거를 막 쫙 써가지고 이걸 누가 읽나 싶은데 이제 그걸 좋아하시는 저의 팬들이 또 생기셨어요. 그래서 너의 글을 읽으면은 정보가 다 있고 내가 판단을 내리기가 정말 편하다. 편하고 너무 좋다. 믿음이 간다. 너무 좋다. 그런 것들이 저의 어떤 차별점이었죠, 처음에. 약간의 선입견이 있었어요. 좀 인별 마켓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좀 사진도 아까 감성 사진 말고 네네. 얘기하셨는데 막 옷도 명품에 뭐 가방도 명품 막 호텔 5성급 호텔에서 사진 찍고 막 되게 고급진 곳에서 음식 먹으면서 사진 찍는 그 약간 저는 그런 부러움을 주면서 사람들을 유입을 시키고 나도 따라하게 만들고 싶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전혀 그렇지는 않으시네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되게 큰 가치긴 마케팅 한데 방법이겠죠. 이제 네. 우리가 인별그램을 왜 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엔터테인먼트의 하나잖아요. 네. 사람들이 할 때 그러면 이제 정보나 사진을 이렇게 스크롤을 할 때 물론 이렇게 뭔가 저 사람 되게 대단해 보이고 동경하고 싶고 그것도 당연히 가치를 주는 거지만 그 이외에도 되게 많은 가치가 있죠. 정보의 가치도 있고 또 공감을 일으키는 가치. TV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정보를 주는 프로도 있고 뭐 재밌는 것도 있고 욕하면서 보는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한 것처럼 그 인별그램에서 나오는 콘텐츠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그 인별그램 알고리즘이 검색하는 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 아시죠? 네. 탐색 탭에도 네. 그 돋보기 모양에도 네네네네네. 가보시면은 내가 평소에 뭐 많이 봤는지에 따라서 그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의 그 돋보기엔 다 애기 엄마들밖에 없어요. 근데 애기 엄마들 인플루언서들 중에는 그 미술놀이나 이게 책 놀이 하시는 분 중에 정말 그냥 배경 하얀색의 그냥 모든 사진이 이 테이블 위에서만 이루어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위에서 항공샷으로 애가 책 읽고 놀이하는 거를만 찍어서 물건도 안 파시는데 지금 10,000명이 넘으신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컨텐츠를 올리느냐는 그 판매하고 싶은 제품이나 소통하고 싶은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하나의 단일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2012년도, 13년도 그때쯤에
한참 이 연예인들이 쇼핑몰을 네. 하는 게 네. 유행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지금 아내하고 이제 연애할 때 야, 우리도 한번 해볼래? 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액세서리 쇼핑몰을 하나 오픈을 했었어요. 정말 돈도 많이 들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그쵸. 그때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거는 CS였어요. 아, CS 고객 관리. 힘들죠. 맞아요. 뭐 반품, 그다음 불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또 해본 적도 없으니까 네네네. 당연히 공부만 하셨으니 그쵸, 모르셨을 그쵸. 거 아니에요. 네네네. 좀 어떠세요? 그런 CS 관련해서. 이거를 이 마켓에 2년 동안 하면서 아, 나 이거 진짜 관둘 거야라고 말을 한 적이 2번 언제가 제일 있었는데 힘들었어요? 예. 이 초창기예요. 1년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만든 물건도 아니고 그냥 제조하는 중간에 일어난 어떤 문제, 공정상 문제였는데 그분이 너무 화가 나셨고 저를 믿었는데 그렇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를 너무 화를 내셔가지고 저는 중간에서 너무 곤란한 거예요. 왜냐면 이 대표님도 제가 잘 아는데 뭔가 물건에 일부러 그러실 분 아니고 그냥 공장상의 문제였고 이분은 너무 화가 나셨고 그래서 제가 이 중간에 이렇게 있다가 내 대표님을 편을 드는 것 같이 보였겠죠, 이 고객님한테는. 그런데다가 이렇게 하니까 제가 너무 속상하니까 제가 피드도 막 올리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초보 장사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그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아, 내가 이거 뭐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그냥 진짜 나 공부하는데 그냥 사이드로 하는 건데 아, 나 이거 안 해. 안 할래. 그렇게 하고서는 안 한다고 하고 한 몇 주 동안 안 했던 적이 있는데 1인 사업자는 네. 많이 팔려고 하기보다는 CS를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판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CS가 어렵기 때문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나 돈 조금 벌어서 관두는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게 어차피 비용이 안 들잖아요. 혼자 있으니까. 뭐 이거 해서 뭐 하나 대박 나야지 이렇게 말고 장기적으로 내가 이걸 계속 해 나가야지 생각을 하면서 좀 내가 1인 사업자로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을 좀 구분하시면서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많이 바쁘셔서 아이를 챙기거나 이런 일은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축복받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랑 저희 남편은 둘 다 워킹맘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엄마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당연히 아이는 뭐 다른 사람한테 맡겨질 수도 있고 그 대신에 같이 있는 시간에는 같이 잘 보내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 그거 자체에 대해서 저는 크게 고민을 안 했던 것 같고 남편도 대학 동창이기도 하지만 어머님도 평생 일을 하셨기 때문에 네. 당연히 와이프가 당연히 일을 하고 본인은 각자 집에서 각자 맡은 역할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많은 이제 집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아, 내가 집에서 이거 하기도 바쁜데 뭐 막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생각하시는 수 분들도 있죠. 있거든요. 네네. 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희망을 좀 한번 어, 멘트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바쁘다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지 않을까요? 네. 그냥 아이를 보는 건 바쁘죠. 회사를 다니는 것도 바쁘죠. 인생 자체가 바쁜데 바쁘다고 생각해서 새로운 일을 안 하는 거는 저는 마음의 핑계라고 생각해요. 바쁘다고 이야기한 데의 기저에 여기서 제가 심리학자인 게 나오네요. 그 기저에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네. 뭔가 내가 이거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실패를 할 것 두려움이나, 예. 같다든지 아니면은 괜한 일을 벌리는 것 같다든지 아니면 뭐 남편한테 욕먹을 것 같다든지 뭐 친구들이 너 뭐 손가락질 할 것 같다든지 이런 되게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을 그냥 뭉뚱그려서 아, 나 그냥 시간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정말로 바쁜지 인스타그램 하루에 뭐 전 4시간 한다고 했지만 하루에 1시간만 투자하셔도 한두 개는 올리실 수 있잖아요.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잠자기 전에 1시간 없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그거는 본인이 좀 마음 먹기에 달린 게 아닐까. 과연 이렇게 성공하시는 분들은 네네. 어떤 소지품을 갖고 다니는지 혹시 연락 받으셨죠? 네네네. 좀 공개가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약간 부끄럽긴 하지만 네. 일단 네, 공개를 아, 근데 해볼게요. 지금 멀리서 오고 있는데 예, 굉장히 아, 네. 수수해요. 네. 예, 누가 봐도 애기 엄마. 아니, 수수한가요? 네. 너무 화려하지 않나요? 네, 좀 봐도 될까요? 네네, 보셔도 되죠. 일단은 수분이 중요하죠. 그죠? 아, 네. 아니, 수분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보이차고요. 보이차. 네. 그다음에 건강을 챙기시는. 책은 늘 네. 몇 권씩 있는데 네. 제세 때문에 뭔가 네네. 봐야 돼서 제 책이 네. 있고 네네. 여기에 책갈피가 아니고 홍삼이네요. 건강을 또 챙기는. 그럼요. 건강을 네. 늘 엄마고 1인 사업자고 아무튼 모든 사람은 건강을 잘 챙겨야 되고 뭐 노트북이 당연히 있고 네. 매우 더러운
없지만 그다음에 책 읽을 때는 펜이랑 네. 수첩이랑 이런 게 필요하니까 네. 제가 이런 걸 좋아해요. 지금 이제 뭔가 테마를 눈치채셨죠? 네. 이런 알록달록하고. 네. 테마를 약간 눈치채셨죠? 유아틱하고. 유아틱하고. 여기도 보시면 우리 아들 이름인데 아들 건데 제가 뺏었어요. 제 거에 달았고. 네. 그래도 여자니까 이 화장품 파우치는 제가 이 있어야 얘기하려고 되니까. 그랬어요. 이게 제일 마지막에 나오네, 이게. 화장품이. 별거 없어요, 또. 저는 네. 원래 화장을 이제 오늘은 제가 당연히 예의를 네. 지켜야 되니까 했지만 네. 평소에는 거의 저는 이 아이템들보다도 네. 더 눈이 가는 게 가방이에요. 네. 이거 애기 유치원 가방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되게 유명한 브랜드예요. 아, 그래요? 네, 이거 컴퓨터 가방인데 제가 보통 이제 명품 가방도 좀 많이 드시고 그러실 아니 것 근데 같은데. 애기 엄마가 명품 네. 가방 들고 다니면 불편하기도 할 뿐더러 네. 그 명품 가방에 노트북이랑 이렇게 막 짐 싸갖고 다니면 너무 네. 좀 아깝지 않나요? 그렇게 몇백만 원짜리 네네네. 가방에. 그래서 저는 주로 이런 캔버스 백을 1년에 한 개 정도 사는 것 같아요. 이게 제 사무실이에요. 네. 저는 사무실이 따로 없고 사실 집도 이제 애한테 맨날 뺏기니까 요거 갖고 어디든 가면 저는 어디든 앉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사진 전혀 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장비가 전혀 사진도 없어요. 그러면 다 핸드폰으로 사진은 찍으시는 다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찍고 뭐 색감 보정 이런 건 그 인별그램 안에 있는 그 보정 그걸로 하던지 아니면 어플 몇 개 다운 받아서 이제 그때 쓰던지 비용이 없다고 봐야죠. 그죠? 이분 찐이네요. 진짜. 사업을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비용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사업비가 없으니까 사업비가 사업비가 없죠. 안 되니까 맞아, 이거는 그냥 맞아. 다 내 돈이잖아, 버는 대로. 수익은 그냥 제 돈이죠.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계획이 너무 많은데 네. 저는 근데 여기 나온 게 너무 좋은 게 저는 궁극적으로는 많은 엄마들이 네. 경제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제가 이제 올해 뭐 클래스 101이나 유튜브 대학이나 이런 데서 강의를 한 것도 그런 거의 일환인데 앞으로 제가 어떤 일을 정확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많은 여자들이 좀 더 행복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데 제가 기여를 했으면 좋겠고 네. 그런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게 제 궁극적인 꿈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방송 쪽에 데뷔한 지 이제 한 20년 정도 됐어요. 네, 20년 네. 정도 됐는데 옛날 방송인이라서 원래 이런 건 계획이 없었지만 이걸 한번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네네. 지금 이제 정말 바쁘게 2년이라는 시간을 또 뛰어넘어 네, 오셨는데 네, 네, 네. 본인한테 한번 어머.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어떨까? 네네네. 저는 요새 늘 이런 생각을 해요. 2018년 4월에 윤여진아 정말 잘했어. 정말 그냥 고민 많이 안 하고 너 하고 싶은 거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남편한테 사업자 내오라고 막 시켜가지고 사업 시작한 거 정말 잘했어. 그때 걱정이 되게 많았고 공부한 사람이 뭐 이런 거 왜 하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너 하고 싶다고 생각한 거 끝까지 밀고 나가고 책을 쓰고 사업하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쭉 살았으면 좋겠어. 건강 잘 챙기고 홍삼 잘 먹고. 정말 인별그램에서 대단한 매출을 올리고 계신 우리 윤여진 대표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자, 다음 부자의 세계 또 어떤 또 부자 어떤 게스트분이 나오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